하면서 아빠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순간순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시니어 관련된 그쪽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물론 학교 출강도 하고 있는데 좀 영역을 넓혀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젊으신 분들은 네, 65세 이상, 70세 초반 이렇게 되는데 많으신 분들은 80 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감정들이 딱히 있진 않았는데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따스함을 굉장히 느끼고요. 또 저를 딸처럼 되게 예뻐해 주시고 어떨 때 막 허그도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잘한다. 선생님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되게 감동도 많이 뭉클 느끼게 되고 해요. 저도 인제 중년이고 진짜 내일 모레 5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중년의 무게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치만 또 이렇게 중간에 낀 세대로서 이제 진짜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지금 살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최근에 이제 중증 우울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기미가 보였던 거는 저희가 잘 몰랐고요. 쪼끔 인제 예전하고는 살짝 좀 다르시다라고 느낀 거는 3월 말, 아니 3월 중순 그때였고요. 그때는 인제 '아빠가 좀 고민이 많으신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근데 인제 4월 말 좀 지나면서 5월 초까지도 괜찮으셨는데 5월 중순 지나면서 최근까지는 되게 무기력하시고 불안하시고 또 막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생기시고 해서 동생이 인제 "그 병원에 한번 가 봐. 정신의학과에 한번 가 보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제가 인제 부모님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집이 좀 가깝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항이 진짜 길더라고요. 몇백 문항이 되는데 이제 혼자 하셔도 한 30 분은 걸리시고 제가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 읽어 드리고 했었는데, 쪼끔 제가 아빠가 이제 대답하시는 그 응답에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울 단계고 가족들의 인제 도움이 필요하다. 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인제 신체적으로 쪼끔 소화도 안 되시고 식욕도 없으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신체적인 부분은 거의 이상이 없으시고 정신적인 부분인 걸 알았을 때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아 특별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라고 하면서 쪼금 가볍게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빠가 워낙 엄청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아빠처럼 긍정적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밝고요. 한 번도 슬퍼하신 걸 본 적이 없고요. 운 것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기분 좋으시고 항상 이렇게 웃상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항상 웃는 모습의 아빠만 저는 봐 왔어요. 그리고 너무 밝으시고, 그래서 '아 저렇게 밝은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빠도 80이 거의 다 되셨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약간의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무기력함, 나이듦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느끼시면서 이 현실 타격이라고 하죠. 현타도 오시고 또 하시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시면서 거기서 오는 네 뭐 실망감, 자신에 대한 그런 좌절 이런 것들도 처음 느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인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저랑 한 번씩 인제 가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또 뭐 대화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동생이 있어서 그동안 외롭지도 않았고 또 학창 시절에도 즐겁게 보내기도 했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소원해지잖아요. 근데 인제 아버지 아프신 걸 계기로 동생하고 쪼끔 더 전화 통화도 많이 하게 되고 만나는 횟수도 쪼끔 더 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세 명이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항상 저랑 제 동생은 엄마 편이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게 크셨죠. 저희들은 인제 아빠에 대한 아빠가 뭐 성격적인 부분은 되게 온유하시고 저희한테도 진짜 막 하신 적도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따뜻하신 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를 엄청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엄마를 고생시키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엄마가 인제 허리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고, 아빠는 가끔씩 인제 좀 엉뚱하시다.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실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신 적은 없는데 저희 딴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보면 되게 답답하고 짜증 나고 막 이런 감정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그게 표현도 됐을 것이고 아빠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엄마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되게 소외감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항상 인제 건강하게 좋게, 좋게
우리 딸들이 최고다. 아빠가 항상 미안하다.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빠의 변화된 낯선 모습을 보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 믿겨져요. 아, 우리 아빠가 우울이라고? 안 믿겨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빠가 굉장히 심해지시고, 약 복용량도 늘리셔야 되고, 또 입원에 잘 되지 않으면 진짜 입원하시고 병동에 가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랑 동생도 굉장히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에 대한 원망들이 많으셨다면 지금 이런 시간들은 우리 가족에게 힘들지만 엄마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시고 또 아빠한테 항상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미안했던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또 자기가 아빠를 되게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저랑 얘기도 하고 동생하고 얘기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슬픈 일이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 가족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정말 아빠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부탁도 하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느껴요. 사랑도 많이 느끼고 옛날 아빠들은 막 놀아주는 아빠들 아니었잖아요. 항상 뭔가 바쁘고 엄마가 이제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아빠는 항상 바쁘시던 모습 또 다른 사람들 워낙 외향적이시다 보니까 항상 약속 많으시고 항상 이제 네,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이제 아빠가 아프신데 굉장히 이제 숟가락 들 힘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버거우실 정도로 일어나는 것 자체, 몸을 돌리는 것 자체, 눈을 뜨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딸들이 오면은 일어나시려고 하시고 또 손도 이게 손 드는 힘도 없는데 손도 잡으시고 눈 맞춤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2층이다 보니까 층계가 되게 높은 2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건데 나가자고 하면 정말 기어서 나가 정도로 힘이 없으신데도 나가세요. 그리고 한 번도 화나 짜증을 내시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래요. 아빠 이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저랑 제 동생 또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아빠가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쓰러지실 정도로 힘드신데도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지금 회복 단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회복 단계, 또 기도하면서 아빠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순간순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언니 스토리맘이었습니다.